안녕하세요. 언택트 뷰티라는 주제로 강의를 맡게 된 신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많이 달라진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개인 위생 관리를 위해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었고, 또 그 손이나 피부 접촉을 피하는 언택트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서로가 손을 잡고 악수하는 대신에 뭐 주먹 인사를 한다거나, 택배 물품이나 배달 음식도 직접 받는 대신 문 앞에 두고 가는 등 비접촉 일상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회 전반의 많은 부분이 변하고 있는데요. 뷰티 산업에도 당연히 많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언택트 문화가 뷰티에 어떤 변화를 초래했는지, 또 언택트 시대에서 피부를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오늘 발표하려고 합니다. 언택트 문화가 뷰티 시장에 미친 영향력은 다들 매우 크다고 알고 계실 건데요. 여러 방면에서 변화를 초래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지어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회적 거리두기이고, 이제 두 번째는 피부와 거리두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서 발표를 할 건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발생한 셀프 뷰티족들이 많이 생겼고요. 또 마스크로 인한 피부 트러블이 피부 문제로 많이 대두되고 있고, 또 손 세정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팁을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감염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손 접촉을 피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내 손으로 내 얼굴을 마사지하는 것도, 내 얼굴에 뭔가를 바르는 것도 최소화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즉 말해서 피부와 거리두기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래서 피부와 거리를 두면서 어떻게 피부 관리를 할 수 있는지, 그 전부터 먹는 화장품인 이너뷰티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이 언택트 시대를 맞이하면서 내가 내 손으로 만지지 않으면서도 피부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이너뷰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많은 이야기도 오늘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회적 거리두기인데요. 피부 관리를 받으러 이제 샵을 가셨거나 관리실을 가시는 분들도 사실 요즘은 조금 멈칫하게 되시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집에서 셀프로 이제 피부 관리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셀프 뷰티족들을 위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셀프 관리를 할 때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마스크 시트팩을 사용하는 방법일 거예요. 마스크 시트팩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팁이 좋은지에 대한 궁금증을 오늘 간단히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마스크 시트팩을 보면은 그 기능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매일매일 골라 써도 될까? 오늘은 미백, 내일은 탄력, 이러면서 이제 골라 써도 될까라는 질문이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 피부의 턴오버 주기가 28일이라는 거를 감안해서 좀 하나로 좀 지속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마스크 시트팩을 얼굴에 붙였을 때 얼마나 오랫동안 올려 놓아야 하나, 이런 것도 이제 궁금해 하시는데, 너무 오랫동안 붙여 놓으면 우리 피부에 있는 수분이 되려 날아가기 때문에 그 적정 시간을 지키시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좀 아직도 촉촉하다고 해서 아까워하시지 마시고, 그 적정 시간 이후에는 아낌없이 마스크 팩을 떼어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아무래도 깨끗한 세안으로 피부를 깨끗하게 하신 후에 마스크 시트팩을 붙이시는 게 좋습니다. 마스크 시트팩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그 셀프 관리 방법으로 뷰티 디바이스가 있는데요. 과거에는 어떤 병원이나 관리샵을 가야만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기였죠. 관리 기기였지만 요즘은 집에서도 간편히 사용을 할 수 있고, 또 요즘 같은 시기에는 더 많이 선호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뷰티 디바이스의 기본 원리는 피부의 유효 성분을 피부 표피뿐만이 아니라 진피 깊숙이까지 흡수시키는 거,
그런 게 이제 기본 원리고요. 그런데 이제 광고를 보다 보면은 뷰티 디바이스만 있으면 모든 피부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가장 흔하게는 눈부심과 같은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효능이나 작용 기전 같은 거를 잘 알고 사용을 하셔야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블루로 좀 많이 무력해지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럴 때 이제 기분 전환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헤어스타일을 바꿔보는 거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헤어스타일을 바꾸는 것 중에서도 가장 극명한 차이를 볼 수 있는 게 염색이죠. 그래서 이제 셀프 염색을 시도해 보시는 분도 많으신데요. 염색이라는 거는 염색약으로 다양한 화학 작용을 일으켜서 모발을 염색시키기 때문에 모발에 손상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발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셀프 염색 전에는 반드시 피부 반응 테스트를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바르실 때는 두피에서부터 먼 곳부터, 그러니까 머리를 이제 잘 분할을 해서 이제 고정을 시킨 다음에 바르는 부분은 좀 중간부터 끝부분으로 바르고 이후에 머리 두피 쪽으로, 그래야지 이제 두피에 온도 열감이 있기 때문에 비슷하게 고른 색깔로 염색이 됩니다. 그리고 염색약을 바른 후에는 미지근한 물로 이제 적정 시간 지난 후 잘 씻어 주시고 헤어팩 등으로 잘 관리를 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셀프 염색보다도 더 그런 비교적 적은 노력과 비용으로 기분 전환을 누리신다면 네일 아트를 시도해 볼 수 있을 만한데요. 요즘은 그냥 손쉽게 붙이기만 하면 되는 인조 네일이 많이 있어서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손톱이라는 거는 각질화된 표피가 딱딱하게 죽으면서 이렇게 딱딱하게 모여져서 만들어진 건데, 우리의 건강 상태라든지 혹은 손톱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그런 손톱 표면의 형태가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인조 네일을 붙이게 될 때 억지로 만약 뜯게 되면은 그 손톱 표피가 많이 손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뜯어낼 때는 그냥 따뜻한 비눗물에 손을 담그고 그 인조 네일이 좀 말랑말랑해졌을 때 부드럽게 뜯어낼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계속 붙이기보다는 좀 휴지기를 두셔서 조금 그 표피가, 그러니까 손톱이 표면이 재생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지금 슬라이드에 있는 이런 장면이, 그러니까 한복을 입고 마스크를 쓰고 있다거나 이런 모습이 요즘은 그렇게 어색하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쓰다 보니 턱이나 뺨이나 이런 주변에 어떤 피부 트러블이 많이 생기고, 또 따갑고 빨갛게 올라온다면 이게 접촉성 피부염을 의심할 수가 있거든요. 네, 모든 문제가 그렇지만 마스크로 인한 어떤 피부 트러블이라면 그 원인 물질인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되겠죠. 근데 지금 상황이 마스크를 쓸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 꼭 써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스크로 인한 피부 트러블을 위한 우리들의 그 피부 관리 팁도 잘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런 지친 피부를 이렇게 자극 없이 꼼꼼하게 세안하시고 충분한 보습과 피부 진정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피부 진정에 좋은 그런 성분으로는 좀 순한 어떤 자연 성분으로는 뭐 녹두, 감초, 티트리, 마취연, 병풀 추출물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보습이나 진정에 좋은 뭐 세라마이드, 히알루론산, 판테놀 등을 또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방 접종과 함께 그런 감염 질환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게 손 씻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달라진 상황으로 보자면 공공기관이나 그런 가정이든 어디든지 이런 손 소독제가 구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손 소독제의 바른 사용법은 이거를 이제 손에 짠 다음에 사실 뭐 깍지 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게 다 휘발될 수 있도록 한 20초에서 30초 정도 열심히 손을 비벼 주셔야 되는 거고요. 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손 소독제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 비누로 손을 씻는 게 것과 병행되어야지 충분히 손을
그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손을 자주 씻게 되면서 손이 많이 건조해질 수 있기 때문에 손 관리에도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이제 대두되고 있는 손을 사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얼굴에 뭔가를 바르지 않고 내 피부를 좋게 만들 수 있는 이너뷰티에 대해서 지금부터는 좀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요. 이게 그 개인 위생이 굉장히 지금 중요하게 되면서 손 씻기가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고, 또 청결에 되게 예민해지다 보니까 내 손으로 내 얼굴에다 뭔가를 바르는 것도 굉장히 좀 예민해지는, 좀 더 신경 쓰게 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손과 이런 피부의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도 많이 선보이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손을 아예 뭔가를 바르지 않고 내가 뭔가 좋은 거를 먹어서 내 피부를 좋게 만들 수 있는 영양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비타민제, 우리가 좀 많이 드시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실 텐데요. 정확하게 그 비타민제 혹은 뭐 영양제, 건강기능식품, 그런 것들이 내 피부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피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비타민 A는 피부 진피의 콜라겐이나 뭐 탄력 섬유를 손상시키는 자유 라디칼을 제거해서 색소 침착이나 잔주름을 막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A가 부족하게 되면 피부 점막에서 점액 분비가 감소되고, 그래서 건조해지고 거칠어지고 각질이 심하게 일어나는 등의 피부 노화가 생길 수가 있어요. 비타민 A는 계란이나 유제품, 동물의 간이나 간과 같은 그런 동물성 식품에 많고, 또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녹황색 채소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 필요량은 사실 모든 영양소가 마찬가지겠지만 나이나 뭐 운동량, 그 뭐 건강 상태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보통은 뭐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거나 식약처에서 제공하는 그런 권장 섭취량을 지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과량하게 과도로 많이 먹게 됐을 때는 사실 부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근데 만약에 야채나 과일을 과다하게 드셨을 경우에는 그냥 베타카로틴 섭취가 많아져서 좀 손이 나 이렇게 피부가 좀 노랗게 변할 때도 있지만, 그것은 이렇게 섭취를 줄이면은 줄어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비타민 B는 우리가 스트레스 비타민이라고도 하죠. 피로 비타민이라기도 하고,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많이 필요한 그런 영양소입니다. 근데 여러 연구를 통해서 비타민 B군도, 그러니까 B에는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 B군에도 피부 건강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한 범위 내에서 비타민 B를 섭취했을 경우에 태양광에 민감하거나 뭐 여드름이나 손톱이 갈라지는 것 등의 어떤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어떤 비타민 B 군 중에서도 피부와 관련된 것들은 뭐 리보플라빈, 나이아신, 판토텐산, 뭐 피리독신, 비오틴 등이 있고요. 꼭 피부뿐만 아니라 모발의 영양에도 영향을 미치는 많은 영양소가 있으니까 참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타민 C는 한 번쯤은 드셔보셨던 분들이 계셨을 건데요. 그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주름을 예방하고 티로시나제의 활성을 막아서 멜라닌 색소의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미백 효과를 주는 그런 영양소입니다. 각질 형성 세포의 분화를 촉진하고 피부 장벽의 기능을 굉장히 향상시켜 주기도 하고요. 근데 비타민 C 일일 권장 섭취량, 식약처에서 권장하는 양은 100mg인데 최고 상한선은 2000mg까지고요. 뭐 흡연자라든지 성장기 청소년이라든지 뭐 상처 회복이 더디다거나 혹은 미백 효과를 좀 더 기대하시거나 그런 경우는 이제 비타민 C를 좀 더 복용을 하게 되는데, 이런 어떤 치료 목적으로 과용량을 복용하실 경우는 꼭 전문가와 함께 상의를 해보시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비타민 C는 수용성 강력한 항산화제고요. 비타민 E는 지용성 비타민으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4가지 형태의 토코페롤이 있고 뭐 토코트리에놀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흔히 듣게 되는 거는 알파 토코페롤이 가장 활성화된 형태로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름일 겁니다.
세포막에 존재하면서 생체 조직 내 다불포화 지방산에서 생성되는 과산화 라디칼을 제거함으로써 교원질 및 탄력 섬유의 손상과 색소 침착의 발생을 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을 막고 상처 치유를 촉진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 섭취량에 대해서는 좀 많은 이견이 있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권장량보다 더 많은 용량을 먹어서 어떤 그런 치료나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거에 대한 어떤 부작용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많이 주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용량을 결정하시는 거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셔야 되고, 왜냐면 특별한 비타민 E의 부작용으로는 과용량을 섭취하게 됐을 때 비타민 K의 흡수를 방해해서 혈소판 응집을 감소시켜 출혈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 두통이나 만성 피로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그런 부작용이 있으니까 주의하셔서 섭취하셔야겠습니다. 콜라겐도 상품으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흔히 잘 알고 계시고 익숙한 영양소일 거예요. 근데 요즘 연구에 따르면 분자량이 작아 흡수하기가 쉬운 콜라겐 펩타이드가 피부에 유의미한 효과를 보인다라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콜라겐 펩타이드라는 거는 고분자의 콜라겐을 평균 1000에서 5000 달톤까지 저분자화 시킨 콜라겐 가수 분해물인데요. 이런 콜라겐 펩타이드를 섭취했을 때 피부 각질층에서 우수한 보습 작용으로 피부 노화를 예방하고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성분이 확인되어서 이런 식품이나 제약, 화장품을 포함한 여러 산업에서 지금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는 식약처로부터 피부 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과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이 두 가지 기능성이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충제로 섭취하실 경우에는 달톤을 꼭 확인을 하셔서 달톤이 낮을수록 좋고요. 또 동물성 콜라겐보다 어류 콜라겐을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식약처가 권장한 1일 권장 섭취량은 1에서 3g이니까요. 그람수도 확인을 하셔서 섭취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라마이드는 각질층의 지질을 구성하는 주 성분으로 피부 장벽을 만들어 매끄럽고 탄력 있는 피부를 유지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세라마이드가 손상을 받게 되면 피부 노화가 진행될 수 있고, 또 손상을 받거나 또는 피부 노화가 진행될수록 세라마이드는 점점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질세포의 피부 표면에 결합력이 감소시켜 각질층을 보호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자외선이라든지 화학물질이라든지 이런 외부 자극에 피부가 그대로 노출이 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그래서 각질세포가 또는 각질세포의 박리 현상이 일어나거나 각질이 과도하게 쌓여서 피부 트러블이 생기고 피부는 거칠어지고 건조해지고 가려움증이나 염증 반응 등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곤약 감자 추출물로 만든 곤약 감자 세라마이드는 먹는 세라마이드 제품인데요. 곤약 감자라는 게 이제 감자는 아니고 토란의 일종으로 곤약 감자 뿌리로 만든 무기, 바로 곤약입니다. 그래서 식약처로부터 피부 보습 기능성을 인정받았고 1일 권장 섭취량은 1.2에서 1.8mg입니다. 코엔자임 Q10은요,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그런 강력한 항산화제 작용을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비타민 항산화제로서 굉장히 효과가 좋은 비타민 C나 비타민 E를 환원하고 재생시켜서 항산화 효과를 극대화하는 그런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 방지에 뛰어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코엔자임 Q10은 우리 몸에서 20대를 기점으로 해서 점점 나이가 들수록 콜라겐과 탄력 섬유와 함께 양이 감소하게 됩니다. 식약처에서는 코엔자임 Q10을 항산화 작용 그리고 높은 혈압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원료로 인정을 했습니다.
앞에 있는 다른 영양소들도 이제 지용성일 경우는 같은 맥락인데요. 코엔자임 Q10 같은 경우도 그 지용성이기 때문에 기름기가 있는 그런 것을 음식을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오메가3, 비타민 C와 함께 복용하면 항산화 효과를 유지하면서 코엔자임 Q10 생성도 촉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코엔자임 Q10을 보충을 했을 때 뭐 설사, 뭐 메스꺼움, 뭐 뾰루지, 피로감 이런 것들의 부작용을 가끔씩 나타날 수도 있는 부작용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안전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반 알약 형태보다는 좀 말랑말랑한 연질의 그런 캡슐 형태를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 몸에는 수많은 미생물이 살고 있죠. 근데 이제 인체 내 미생물수보다 인체 내의 미생물수는 우리 몸의 세포수보다도 더 많은 약 100조 개로 우리 몸속 여러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흔히 그 미생물이 살고 있다 그러면 뭐 대장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피부에도 있죠. 그래서 건강에 좋은 프로바이오틱스는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에 힘입어서 여러 효능이 밝혀지면서 기능성 제품뿐 아니라 화장품 등 다양한 형태로 최근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바이오틱스는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발효식품, 김치, 된장, 청국장, 뭐 치즈, 요구르트 이런 것에 많이 있는데 음식으로 섭취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가열을 하게 되면 이 유익균이 파괴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품으로 선택할 경우 제조사마다 함유하고 있는 균의 종류와 균수가 다르기 때문에 원하는 효능을 가진 균이 많이 들어있는 제품을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식약처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받은 제품은 1회 복용당 그 미생물수 균수가 약 1억에서 10억 마리의 균을 포함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품을 구매하실 때는 그것을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제품이 온도 변화에 민감하고 또 유효기간이 임박할수록 사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유효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제품을 구매하셔서 빠른 시간에 섭취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멜라토닌 하면은 이제 잠드는데 조금 잠을 불면증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많이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멜라토닌은 좀 익숙한 이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잠드는데 시간을 줄여주고 또 수면의 질을 향상시켜 준다고 해서 이런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멜라토닌은 그뿐 아니라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피부 노화와도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멜라토닌은 활성산소의 생성을 막아서 세포의 노화를 막는데 비타민 C나 비타민 E보다도 항산화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피부를 탄력 있게 하고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한다는 최근 연구도 있고 또 기미나 주근깨와 같은 과색소 침착의 원인이 되는 멜라닌 색소를 억제하여 피부 색소 침착을 막는 역할도 한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멜라토닌을 이용한 보조제나 의약품의 수요가 좀 많이 늘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 우리 국내에서는 멜라토닌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의약품으로 석카틴 서바정 뿐인데 그나마도 비급여 의약품이고 또 전문 의약품으로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료와 처방이 있어야만 우리는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는 멜라토닌 제제 약품이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우리는 이제 다른 해외 직구를 통해서 구입을 해서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럴 경우에 이제 멜라닌이 그냥 단순히 수면 호르몬이기 때문에 몸에 괜찮으려니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멜라닌도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복용 시 그 용량과 복용 기간에 신경을 쓰셔서 복용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 복용 시에는 1mg 미만으로 시작해서 조금씩 용량을 늘려가셔야 되는데 최대 용량은 3에서 5mg이라고 하고요. 참고로 그 석카틴 서바정 용량은 2mg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거를 약을 복용하는 시간도 취침 30분에서 2시간 전에 복용하셔야지 그 전에 복용하셨을 때 졸리거나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한 언택트 뷰티에 대한 발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런 시기에, 언택트 시기에 건강하시고 피부도 건강하게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